김마골과 홍블리의 꿀투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번째 샷이 돌아왔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방금 전에 6번째 샷 녹음했는데. 네, 저희가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사연을 가득 모아서 재미있는 것을 추려서 2편씩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네, 이번에 사연이 소개되면 뭘 주죠? 상품을 좀 줍니다. 어떤 상품을 줄까요? 일단 제 옆에 있는 브리지스톤 B330 RX.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요? 잠깐. 뭐요? 브리지스톤. 이거는 이제 브랜드 이름이고요. 네. 이것을 일본 회사잖아요. 브리지스톤이. 네. 타이어 만드는 회사예요, 원래. 오. 그러다 보니까 공을 잘 만드는 건데, 브리지스톤을 이렇게 수입해서 파는 한국 회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뭐요? 석교상사. 아, 네 맞아요. 석교상사 알아요. 석교가 돌석, 교, 브릿지, 스톤. 그 석교상사예요. 아, 그쵸, 석교, 브리지스톤이 브리지스톤. 브릿지 다리, 스톤 돌다리. 돌다리. 석교상사가 그렇게 이름을 맨 처음에 지은 것 같더라고요. 네. 원래 SBS 골프 아카데미가 처음 방송을 할 때 제가 들어갔을 때 석교상사에서 옷을 받아서 입었었거든요. 그랬구나. 저희도 옷 보내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석교상사 다 반납했어요. 아니요, 우린 그냥 주셔도 됩니다. 저희 주세요. 여기 옷 입고 삐자 이렇게 있는 걸로 방송할 수 있는 거예요. 좋아요. 기사님 보시죠? 자, 일단은 저희가 사연을 셀피 소개해드리기 골프도 전에 얘기해드려요. 다 사연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공지를 할 게 많아요. 그래요? 바로 이 상품 공지를 먼저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면 이런 걸 받는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죠. 그래요. 일단 공과 함께 또 뭐가 있죠? 셀피 골프 이 차량용이 아니고요. 촬영용 네. 거치대. 네. 그래서 이걸 이미 받으신 분들이 그 마인드 골프 카페에 인증샷 올리신 분 계세요. 오. 왜냐하면 이 지금 SBS 앱에는 사진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네. 마인드 골프 블로그 카페에다 대신 올려주셨는데 너무 좋으시다고. 김영길 님이세요. 김영길 님. 김영길님 축하드립니다. 김영길 님은 거기다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홍블리가 이름을 이렇게 불러줬더니 너무 자신의 이름이 바뀐 것 같다고. 우와, 김영길님 축하드려요. 다시 김영길. 한번 형길님. 네. 그래서 일단은 사진을 보낼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또 그렇게 연결되네. 바로 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골투쇼 생성을 검색하시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면 곧바로 거기에 저희에게 사진을 보낼 수 있어요. 네, 사진도 보낼 수 있고요, 사연도 올릴 수 있고요. 또 네. 저희에게 궁금한 점을 또 남겨주시면 곧바로. 김마골과 홍블리가 곧바로 댓글을 달아드리죠. 그렇죠. 곧바로는 곧바로. 아니어도 일을 하다가 이제 맞아요. 바로 또 확인을 아마도 하고. 거의 대부분 김마골이 답변할 거예요. 워낙 바쁘셔가지고. 아닙니다. 저도 열심히 답변을 달게요. 자, 일단 오늘 사연이 굉장히 많고 재밌는 게 있어서 바로 소개를 해드릴까 사연이 해요. 진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 한 장으로 한 장에 반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사연이 이제는 두 장을 넘어갔어요. 이게 네. 이게 자본주의의 상품의 힘인가요? 그럼요. 이게 돈이 오. 최고예요. 상품이 최고고. 상품 저희 많이 준비할게요. 김마골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그 팟캐스트 있는데요. 상품 네. 안 주니까 뭐 이런 호응은 없어요. 더러운 세상. 더 열심히 상품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첫 번째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구본수님의 질문을 소개해드릴게요. TYSDANCER 님이십니다. 18번이네요. 번호 네. 좋다. 18번. 네. 18홀이죠. 네. 드라이버 에이밍 할 때 클럽을 바닥에 놓을 수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벙커에 빠졌을 때는 에이밍을 잡으려고 클럽을 바닥에 털푸덕 놓을 수 있는 건가요? 벙커에 클럽이 닿으면 야, 다음에 끝난 거 이게? 네. 이 사연 끝난 거예요? 벙커에 클럽이 닿으면 이분- 안 된다는 아니, 저기 백 PD님. 이분 편집된 거 아니면 프린트 잘린 것 잘못하신 같습니다. 이거 치시다가 어디 가셨나 봐. 근데 제 생각에는 바로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이게 다 돼요. 벙커에 클럽이 닿으면 안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었을 그쵸, 것 그랬을 같아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에이밍을 할 때 무슨 에이밍 도움을 좀 받으세요? 저는 사실 아마추어 정말 신입 골퍼일 때 신입이라고 하나? 골퍼도? 아, 회사에서 신입이라고 하잖아요. 네, 요즘 초보? 초보 골퍼 신입 학생처럼 그 다시 대학교대로 들어가고 싶네요. 네, 일단은 초보 골퍼일 때 신입 학생이 아니라 신학생? 신입생이라고 하잖아요. 네, 벙커에 딱 들어갔는데 공이 제가 에이밍을 하려고 선을 긋고 했었어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초보 거의 한 뭐 1, 2개월 때 처음 나왔을 때 누가 저랑 같이 벙커에 따라와 주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요. 그쵸.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뭣도 모르고 쳤었는데 그러게요.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이 보시고 이런. 다 같이 이제 벙커가 좀 어려운 벙커여서 같이 따라오셨는데
제가 공을 딱 냈을 때 여기군 손을 쫙 쓱 근 거예요. 그 위에다.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엄마가 당당하게. 벙커에다가 선을 그으면 안 된다고 벙커는요 낙서 금지. 벙커는 낙서 금지. 거기다 아무 짓도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그거를 몰랐어요.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있죠. 발을 이렇게 대고서 이렇게 네, 트위스트. 막 묻을 수 있어요. 그쵸? 발을. 발을 묻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드라이버를 가지고 벙커에서 칠 일은 없으니까 네. 드라이버로 에이밍을 할 때 클럽을 바닥에 놓는 건 괜찮을까요? 그쵸. 룰에? 왜냐면은 티에 공이 이제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바닥에 딱 받치고 넣는 사람도 있고 공중에서 이렇게 외그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드라이버 그 티샷을 할 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티샷을 할 때는 바닥에 놓을 수 있는데 벙커에 빠졌을 때는 바닥에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 바닥에 놓는다라는 게 네. 이게 티라고 하면 공이 여기 있으면 클럽을 여기다 이렇게 놓을 수 있다 이 얘기죠? 네, 그 얘기예요. 아, 저는 잠깐 잘못 생각한 게 에이밍 하려고 클럽을 이렇게 바닥에다 이쪽 방향으로 치려고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맞아요. 그게 아니라 클럽을 바닥에 놓을 수 있는 건 맞는데 벙커에서는 땅에 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 정확합니다. 네. 어떨까요? 안 된다는 건 알죠. 우리 지금 얘기했으니까. 이제 안 된다는 건 해결이 된 거죠. 그렇죠. 왜 안 될까요? 이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벙커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해저드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 골프 이 룰북의 정의 데피니션에 보면요, 해저드는 워터 해저드와 벙커를 이야기합니다. 네. 벙커가 해저드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저드 룰을 따르는데 해저드에서는요, 클럽을 해저드 지역에서 땅에다 놓으면 2벌 타요. 그렇기 때문에 클럽을 또 공을 치기 전에 보통은 샌드웨지로 많이 하겠죠. 그린 사이드에서는. 네. 또는 페어웨이 벙커에서는 뭐 페어웨이 우드나 뭐 아이언 다 쓰는데 그때는 클럽을 땅에 놓으면 2벌타를 받아요. 왜냐하면 벙커도 해저드의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한 그 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 드리면 해저드에다가 클럽을 땅에 대면 안 된다. 2벌타. 예, 2벌타. 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잠깐 얘기 드리면 김마골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골프 원래를 가요, 직원들하고. 참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네요, 예, 진짜. 저희 대표님 참 좋으신 분이라서 그런데요. 네. 이 원래를 한 번 갔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초보 골퍼들이 있어요. 회사에 들어온 신입 사원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이제 같이 가서 치는데 이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니까 벙커에 들어갔을 때 되는 건 둘째치고 거기서 연습 스윙을 해서요, 모래를 바깥으로 치는 것들도 목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아시는 분들이 알려주셔야 나중에 그러한 실수를 다른 곳에 가서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예절상 좀 아시는 분들이 좀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벙커 저희가 사람을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제가 SNS를 통해서 제 지인인 쫑식이 님이 본인의 이제 SNS에 고민을 올린 걸 확인을 누구요? 했었어요. 쫑식이. 쫑식이? 네, 닉네임 쫑식이 님이 쫑식이. 그 네.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는데 아시는 분이에요? 네, 제 아, 지인이에요. 라운드를 하다가 만약에 김마골의 공이 벙커에 들어가서 또르르르 굴러서 여기 있는데 제 공도 이쪽으로 떨어져서 또르르르 반대 궤도로 떨어진 거죠. 두 볼이 착 붙은 거예요. 아,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었어. 나 여기 공 있는데 이거 뜯어서 할까? 해보죠. 브리지스톤 공 좋아요 진짜. 스핀 잘 먹고요. 볼이네요. 그러게 컬러볼이었나요? 몰랐는데. 공이 어땠다고요? 일단 벙커의 공이 예.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얘랑 벙커예요 여기가. 아, 이 이렇게 색깔도 붙어 있는 벙커네, 거죠. 탁자가. 이렇게 붙었을 경우 예. 도대체 어떻게 쳐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아, 공을 만약에 이쪽으로 사진으로 친다고 하든 찍어서 저쪽으로 올렸어요. 친다고 하든 공이 맞겠네. 그죠? 네. 일단은 뭐 이분이 먼저 와서 이거를 톡 쳐도 이게 이렇게 딱 건드려질 맞겠죠. 수도 있겠죠. 그죠? 이쪽으로 친다고 정말, 하면 더 그렇고. 네. 이게 만약 땅이었으면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요. 아, 모래라서 땅이었어도 이거 어떻게 요것만 치겠어요? 그러네 안 그걸 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순간을 올려주셨는데 네. 일단 이런 경우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궁금해서 이걸 제가 가지고 왔어요 사연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봤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린이라면 장소벌 구춘자도 아니고. 그린이라면 네. 그 마커가 아, 있잖아요. 마커 있죠. 마커로 이렇게 표시하고서 치고 다시 이거 치고 안녕하면 다시 마커에다 놓고 이렇게 치면 되잖아요. 안녕하면. 벙커에서 되나요?
그렇죠. 네, 벙커에 써도 돼요. 벙커에 써도 됩니다. 그 룰을 한번 찾아봤는데 20-3-B 네. 20-3이 뭐냐면 플레이스와 리플레이스에 대한 얘기예요. 골프 룰북 가지고 다니시면 좋아요. 네. 오늘 안 가보셨네? 네, 서랍에 있어요. 그래서 20-3이 플레이스와 리플레이스인데 플레이스와 리플레이스의 차이는 뭐냐면 플레이스는 그냥 놓는 거고요. 리플레이스는 원래 공이 있었던 자리를 다시 가져다 놓는 거예요. 플레이스는 원래 없었던 자리지만 거기다 공을 놓고 치는 거. 네. 이런 경우가 언제 있냐면요. 우리가 드롭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어깨 높이에서 드롭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근데 우리 아마추어들은 이렇게 드롭을 하잖아요. 그냥 아니면 공을 갖다 놓기도 하는데 원래 드롭은 어깨 높이에서 드롭을 하는데 네. 경사면에서 드롭을 하면 공이 떼굴떼굴 굴러가죠. 굴러나가잖아요. 나중에도 언젠가 이거를 소개할 수 있는데 공이 2클럽 이상 굴러나가면은 다시 드롭을 해야 돼요. 근데 경사면에서 계속 드롭해봐야 2클럽 이상 계속 굴러나가겠죠. 아니면 그쵸. 워터헤드에 빠질 수도 있고. 네. 그랬을 때는 공을 거기에 이렇게 살며시 세워요. 그 맨 처음에 떨어졌던 지점에 세워요. 그런 걸 이제 플레이스라고 해요. 리플레이스는 방금 전에 그 홍블리가 얘기한 것처럼 공이 여기 있었는데 마커를 했어요. 여기다가. 네. 근데 이 사람이 또 이쪽으로 쳐야 되니까 이 마커도 걸릴 거잖아요. 그럼 마커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만약 공이 여기다 놓진 않지만 네. 그래서 공이 다른 곳에 있다가 여기가 공이 있었으니까 이쪽으로 마커를 옮겼다가 이 사람이 안녕 하고 나면 안녕이 공식 단어가 되겠네. 그 다음에 공을 다시 여기다 마커라고 놔야 되잖아요. 이런 걸 다시 제자리에 놓는 거를 리플레이스라고 해요. 리플레이스가 벙커에서 가능하다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공을 이렇게 놔두고 공을 이 사람이 친 다음에 다시 제자리에 놓는 거니까 리플레이스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래서 20-3의 B항이었나? B항의 세 번째가 뭐가 되어 있냐면요. B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플레이스 하거나 리플레이스 해야 할 볼의 라이가 변경된 경우. 라이가 당연히 변경되겠죠. 왜냐하면 모래를 뻥 쳤으니까 건드리잖아요, 모래는. 모래가 이만큼 파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모래가 잘 정리되어 있는 데 있었는데 이 사람이 친 걸로 밑에가 이렇게 파여 있는 데 들어가면 억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세 번째 항이 이렇게 되어 있죠. 벙커 안에서는 최초의 라이와 되도록 같은 상태로 다시 만들어야 하며 그 라이에 그 볼을 플레이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초의 그 상황을 다시. 그쵸. 원 상태로 다시 이렇게 거죠. 고무래로 잘 이렇게 한 정리한 다음에 거기다가 공을 얘가 누가 안녕한 거죠? 얘가 안녕을 얘가 하면 안녕했으니까 다시 공을 고무래로 이렇게 하고 다시 다시 그 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치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정말 뭐 처음에는 딱 보고서 아이고 붙어내면서 내 거 살짝 빼줄게 이러면서 그쵸. 그렇게 그냥 막 칠 수가 있는데 마커를 해도 된다는 네, 거.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그 마커를 하는 게 그린에서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페어웨이에서도 똑같이 공이 네. 이렇게 붙어 있으면 하나는 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빼고 친 다음에 다시 공을 놓고 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동반자와 사이가 좋으면 그러게요. 그 넓은 페어웨이와 그 큰 벙커에서 그러게요. 공이 붙어있을 수가 일단은 있어요. 정확한 샷으로 벙커를 보내요. 어떻게 페어웨이 보내요. 둘이 다 그렇게 사이가 좋으신 거니까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러게요. 하여튼 뭐 네. 이런 사연으로 또 벙커에 벙커 대한 이야기 얘기하다가 네. 또 홍블리의 지인분 누구요? 쫑식이 쫑식이. 질문까지 쫑수한 것 같기도. 해결해 봤습니다. 그러게. 네, 일단 그 다음 질문이 남아있는데요. 잠깐? 일단은 쉬고서 그러게요. 광고 듣고서 그 사연 읽어드릴게요. 광고가 이제 다른 광고 좀 들어올만 한데 그죠? 다른 광고 우리 받아요? 백PD님? 네. 네, 광고 동영상 네. 광고 하실 분들은요 언제든지 카카오톡 연락을 플러스 주세요. 친구나 뭐 저희 홈페이지에서 남겨주시면 그럼요. 저희가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촉. 일단 티어 피전 광고 보고 오시죠. 그래요. 헤이티업 해저드까지 얼마야? 100m 보고 치세요. 헤이티업 널리건 부탁해. 인공지능으로 플레이하세요. 티어 비전 2.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광고 잘 보셨어요? 네, 광고 환영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남은 사연이 홀인원에 대한 사연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사연이 있다면 세 칸을 차지하는 장문의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 저는 대단해요. 이 사연을 꼭 뽑고 싶었어요. 그래요. 이렇게 열심히 타자를 두드리신
그 열과 성의의 열과 이분이 핸드폰으로 치셨을까요? 네. 와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제가 꼭 뽑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요. 바로 김효영님이고요. 네. RUREATY77님입니다. 류레디. 류레디님. 여기 이렇게 써있네요. 길어서 나누어서 올립니다. 네. 근데 정말 이렇게 사연을 아주 정성껏 꼼꼼히. 올려주셨어요. 그러게요. 자, 일단은 한번 읽어보죠. 시작을 쭉쭉쭉 읽어볼게요. 네. 길어서 나눠 올릴게요. 안녕하세요. 7년차 골퍼입니다. 음. 지난 6년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대박 사건을 올해에만 2번 경험했는데요. 얘가 올해 뭐 했는지. 와, 그죠?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신기한 생각이 들어서 공유해보고자 골투쇼에 글을 써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올해 첫 라운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라운드. 좋아. 3월 말에 야간 라운드라서 날씨가 쌀쌀했죠. 야간 라운드 가보신 적 있어요? 네, 근데 3월 말에 진짜 추운데. 3월 말이면 그쵸. 추울 때예요. 거의 영하겠죠. 꽃샘추위가 기량을 뽐낼 때예요. 그러게요. 그런데 그때 이제 1, 2번 이번 홀은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이게 되게 많으니까 저도 아까 읽을 때 그랬는데 줄 찾기가 힘들어요. 중간에 손을 아까 한 줄 넘어갔더라고요. 네, 날도 춥고 해서 공이 잘 안 맞네 하며 생각하며 3번 홀에 들어갔죠. 네. 거리도 제가 자신이 없는 160m. 와 파3가 160m. 진짜 길다. 보통 롱아이언은 자신이 없어서 유틸로 공략하는 거리인데 이날은 4번 아이언으로 도전했습니다. 그 비거리 좀 나시는 분이시네. 남자분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가볍게 쳤는데 임팩트도 괜찮은 느낌이었고 방향도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공을 보지 않고 클럽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야. 그런데 동반한 친구가 호들갑을 떨며 공이 온그린 된 것 같은데 안 보이는데? 너 혹시 홀인원 된 거 아니야? 오마이갓. 라고 해서 그럴 리가 없다며 뒤로 빠졌겠지 하면서 그린에 가서 확인했는데 음. 그린 위에 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친구가 홀로 달려가더니 제 공을 홀에서 쏙 꺼내면서 보는 일처럼 좋아를 합니다. 바로 홀인원이었습니다. 와 이게 에피소드 1이에요. 네, 두 번째 거 읽어주시죠. 그러게요. 두 번째. 그게 올해 첫 번째 대박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대박 사건은 공교롭게도 올해 마지막 라운드 중 발생했습니다. 이분은 올 시즌 접었나 보네. 3월과 11월에 접으셨어요. 3월 그러게요. 시작해서 11월에. 뒷막으로는 내일도 골프장 가는데요. 네. 듀스 가요. 듀스. 또 가시네요. 또 가요. 첫 라운드랑 비슷한 점이 많았는데요. 1월 말이라 날씨도 쌀쌀하고 10월 말이구나. 네. 10월 말이라 날씨도 쌀쌀하고 얼마 안 됐네. 올해면 그죠? 10월이면 네. 그때와 같은 골프장에서 똑같이 야간 라운드를 했습니다. 동반자도 그때 함께 했던 3명 중 2명이 같이 있었죠. 후반홀 첫 번째 파3 홀이었는데요. 거리 측정기로 확인한 거리는 163m. 이분이 160쪽 근처에 좋아하시나 강하시나 봐요. 보네. 네. 이날은 아이언이 좀 잘 맞고 있어서 한 클럽 짧게 5번을 잡았습니다. 김마구보다 잘 치시네요. 김마구를 5번 아이언으로 150m 칩니다. 일명 사람들이 짤순이래요. 그래도 잘 쳐요. 잘 치면 되죠. 그럼요. 샷을 했는데 그림같이 드로우가 걸리면서 그린 방향으로 공은 떨어졌는데 그린이 높은 지역이라 잘 올라갔는지 뒤로 넘어갔는지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감이 좋았기 때문에 핀 근처에 있을 것만 같았어요. 버디 찬스를 예감하며 카트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얼마나 두근거렸었겠어요. 근데 카트를 타고 이동해본 그린 위에 제공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뒤로 굴러갔나 확인을 해봤지만 역시나 없더군요. 역시나 없더군요. 와. 이분은 이제 예감을 한 거야. 네. 한 번 했으니까. 이쯤 되니까 설마 또 홀인원을 한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아마추어가 평생 한 번도 힘들다는 것을 한 해 2번이나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혹시나 하면서 핀을 향해 갔는데 마지막 정말 제공이 거짓말처럼 컵 안에 들어있네요. 생애 첫 2번째 홀인원이자 올해 2번째로 홀인원을 했습니다. 저 헛웃음이 먼저 나왔는데 정신을 붙잡고 동반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친구들도 이제 홀인원을 목격한 것이 2번째라 그런지 지난번처럼 마구 놀라지는 않고 침착하게 반응들을 하더군요. 홀인원이 이렇게 흔한 거냐는 농담까지 했는데요. 그러게요. 네, 처음 홀인원 땐 다들 정신이 없어서
공권에는 영상도 못 찍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경험 있는 동반자와 함께한 덕에 동영상과 사진도 찍었습니다. 여유가 이제 막 묻어나네요. 홀인원에 대한 여유라니. 지난번처럼 골프장 담당자분이 오셔서 꽃 목걸이와 함께 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근데 처음 물어보시는 말씀이 또 제 가슴을 찢어놓네요. 맞아. 보험은 가입하셨나요? 안 했나봐요. 사실 지난번에 보험 없이 홀인원을 하고 나서 아내의 권유도 있고 해서 보험을 가입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한 번 하기도 힘들다는 걸 설마 내가 또 하겠어? 라는 생각에 제가 우겨서 보험을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골프보험 드세요. 어디 거? SBS 홀인원 골프에서 골프보험이 있답니다. 한 해에만 2번이나 하고 보니 이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행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방송 듣는 여러분들께도 행운이 찾아오길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셨어요. 와, 진짜 박수. 대박이에요. 기립박수 할까 했는데 카메라 잘릴 것 같았어요. 네, 완전 정말 하여튼 대단합니다. 한 해에 2번이라니. 그러게요. 해보신 적 없다고 했죠? 없어요 저는 아직. 김마구를 한 번 해봤어요. 몇 년 차죠? 15년, 16년 차죠 이제. 16년 내년 되면 차인데 16년 되는 한 건데 한 번 해봤는데 와 이게 그래서 김마구를 예전에 써놨던 홀인원 관련 글을 프린트해왔어요. 오. 홀인원 건가요? 홀인원 확률에 대한 얘기. 네. 홀인원 한번 확률에 대한 소개해 주세요. 얘기인데 이게 그 수학자 닥터 프랜시스 실드가 계산했는데 무슨 근거로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골프 다이제스트에 수학자 프랜시스 실드 박사가 그 골프 다이제스트가 의뢰를 해서 이 홀인원 확률을 한번 좀 구해봐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김마골이 맨 처음에 이 홀인원을 하기 전에 이 글을 썼었다가 홀인원 한 다음에 이렇게 바꿨어요. 마인드 골프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골퍼가 홀인원을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했다가 이 글을 싹 지웠죠. 지우고 나 했다. 그쵸, 전 한번 해봤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 수학자 프랜시스 실드가 계산한 거에 의하면 그 확률이 투어 프로가 3000분의 1의 확률이에요. 3000번을 치면 투어 프로가 3000번의 샷을 했을 때 한 번 들어간다는 거예요. 투어 프로가. 그럼 일반 골퍼가 12000번을 쳐야 한 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계산해 놓은 게 있어요. 김마골이. 일반 골퍼가 12000분의 1이잖아요. 12000분의 1에 근데 파3가 몇 개 있죠? 18홀에 4개 있잖아요. 그럼 그 4로 나누면 3000라운드. 결국은 이게 투어 프로랑 이제 같아지는 건데 4분의 1이니까. 근데 투어 프로는 또 여기 4분의 1이니까 파3가 한 라운드에 4번 있다고 가정하면 3000라운드를 해야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년이 52주잖아요. 네. 그러면 57년 정도 해야 57년을 매주 한 번씩 라운드를 해야 한 번 할 수 있는 정도의 확률이에요. 와. 57년을 치려면 몇 살에 치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쳐야 돼요. 그러니 이게 안 되는 건데 정말 어려운 홀인원이네요. 이분이 한 해에 2번씩이나. 네. 근데 여기 보면 다양한 게 있어요. 일반 골퍼가 12000분의 1인데 일반 골퍼가 150야드에서 약 한 135m 정도에서 할 게 8만분의 1인 거예요. 일반 골퍼가 200야드, 한 180m에서 하는 게 15만분의 1인데 이분이 160m에서 했잖아요. 네. 대략 한 10만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예요. 대박이다. 근데 이분은 보험을 안 드시는 참 바보 같은. 한 번 했으니까 또 나 이런 확률에 또 될까 이런 생각을 사실 저 했다고 그랬죠. 같아도 뭐 한 번 하고 나서는 아 내가 또 언제 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또 투어 프로도 그렇고 싱글 디지트 핸디캐퍼, 소위 얘기하는 싱글 골퍼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확률이 줄어들긴 할 텐데 어쨌든 이 골퍼가 일반적인 골퍼가 홀인원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좀 어려워요. 그런 일이라는 이야기를 이 확률을 소개하면서 잠깐 얘기 드렸고 그 어려운 일을 김효영님이 해내셨다는 그러게 사연을 소개해드렸어요. 두 번씩이나 이게 진짜. 근데 이분이 궁금한 게 홀인원보험 가입하셨을까요? 이제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안 하셨으면 SBS 골프 홀인원 보험이 꼭 있다고 합니다. 가입하시고요. 저희한테 떨어지는 거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SBS 지금 방송 협찬 받아서 하는 거니까. 네,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요. 자, 일단은 김효영님의 시기다. 조용히 해. 네, 김효영님의 사연을 분석해본 결과 네. 야간, 추울 때 홀인원 발생률이 높다는 거. 아 이거 이런 걸로 그렇게 통계를 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왜냐면 정말 야간 라운드 때 안 보이는 거죠. 남의 공 아닐까? 야간 라운드. 누가 너무 그러게. 에이, 가끔 골탕 먹인다고 하고서 서프라이즈. 여러 팀들이 이렇게 갔는데
그 안개가 짙게 꼈을 때 우리 앞팀 뒷팀도 다 우리 팀이에요. 그럼 파3에서 갈 때 공을 하나 넣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공 친 게 그린에 올라오면 그 공을 짚고서 가는 거예요. 근데 대략 핀 쪽으로 가야 좀 예상을 하는데 밤이어야겠네요. 그러게. 근데 하나 또 잠깐 에피소드, 실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회자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네. 뭐 정직, 뭐 이런 예절과 관련된 건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분이 그 안개가 짙게 낀 그 오리무중인 그런 날 라운드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공을 쳤는데 공을 못 찾게 된 거예요. 그린 주변에서. 아니, 결국은 홀인원이었었는데 공을 못 찾을 수밖에 없죠. 근데 자신이 공에 들어갔을 거라고는 상상도 생각을 못했죠.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 했는 줄 아세요? 알까기를 한 거예요. 몰래 자기 공 하나를 이렇게 옆에서 딱 놔두고 공 찾았다고 하고서 플레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홀아웃을 딱 했는데 거기 자신의 공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민망했을까요? 실제 룰에서도 자신의 공을 그렇게 버렸으면 그 공은 분실구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티샷에서 다시 친 공이 세타째 되고, 만약에 퍼팅 두 번으로 끝냈으면 이제 더블이 되는 거죠. 실제 룰에서도. 왜냐하면 처음에 공을 버렸기 때문에 네. 그 다음 공이 인플레이 공이 되는 건데, 이분은 일단 홀인원도 날아갔죠. 진짜도 안 나갔어요? 아, 홀인원 날아간 거죠. 친구들이 그걸 인정을 인정 안 해줬겠어요. 했어요. 일단은 또 거짓말도 했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알까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에피소드가 사실은 골프를 오래 치신 분들은 한 번 정도 들어봤을 텐데 실제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할 거는, 골프는 우리 에티켓의 운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매너 중요해요. 매너 중요하고, 이 골프 룰북 제1장도 에티켓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두 가지 교훈인 것 같아요. 자신에게 정직해야 되고 상대방에게 그런 에티켓을 지켜야 네. 이런 홀인원에 이런 그런 좀 행운도 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에피소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를 드렸어요. 네. 아니 일단 홀인원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이렇게 재밌는데, 혹시라도 본인이 홀인원을 했다거나 어떤 상황에서 홀인원을 했고 또 주변에 재미있는 홀인원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으면 저희에게 마구마구 사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공부해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또 홀인원을 안 해봤잖아요. 이런 홀인원 사연을 들을 때마다 너무 재밌고 부러워요. 그러게요. 근데 네. 곧바로 또 다음 라운드에 할 수도 있죠. 평생 못할 수도 있고. 추울 때 많이 나가야겠어요. 추울 때 공이 통통통 뛰어서 네. 잘 추울 굴러가게. 때 야간. 야간 때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홀인원 이 사연으로 사연까지. 마지막 네. 했고, 저번 6번째 샷에서도 또 광고했던 가브리살 서현실비, 그 서현실비라는 고깃집 가셔서 청담동하고 분당 서현에 있는 서현실비, 마인드골프의 팬인 분이 사장님이신데요. 골투쇼 듣고서 찾아왔다라고 얘기하시면 가브리살과 소주 한 병, 네. 소주를 안 마신다, 맥주 달라면 맥주 주실 거고요. 술을 안 하신다, 그럼 사이다 달라고 사이다 주실 거예요. 네, 가서 서비스 꼭 누리시길 바랄게요. 애청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같이 그 사장님하고 찍은 인증샷을 카카오 플러스 친구 골투쇼에 올려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그럼 프린트해서 그러게요.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요. 인쇄를 해서. 그래. 네. 그래서 오늘 지금 마치 우리가 첫 번째 방송인 것처럼 하지만, 오늘 두 개의 에피소드, 여러 개의 에피소드와 두 개의 샷을 녹음했죠. 6번째 샷과 7번째 샷을 했어요. 저희는 앞으로도 워낙 이 두 사람 다, 김마골과 홍블리 둘 다 너무 바빠서요. 2주일에 한 번 정도 녹음을 할 거고, 2편씩 네, 녹음을 할 2편씩 예정입니다. 하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옷을 입고 있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똑같은 옷인데 다른 연출을 좀 해고, 저도 다음에 저렇게 조끼 같은 거 생각했어요. 입고 와야 되겠어요. 네, 그렇다면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네네. 저희 만들었으니까 꼭 현재 검색해 친구가 주시고요. 3명이에요. 우리 3명. 몇 개 없어요. 플러스 친구 꼭 해주시고요. 한 100명 정도 좀 만들어 봐주세요. 1차 목표로. 1차 목표가 저희 100명인데 그래서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김마골도 또 다양한 채널 통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서 그 플러스 친구를 아직 알리지 않았는데, 홍블리도 인스타그램으로 좀 알려주시고, 네. 김마골도 다양한 채널 통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샷, 8번째 한 가지만 더 샷으로 얘기할게요. 돌아올게요. 네, 어떻게 있나요? 이 방송을 전체 책임지고 있는 PD님하고도 잠깐, PD의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네. 한 10번째 샷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초대 손님을 한번, 약간 이제 10번째를 우리가 워밍업을 했으니까 우리끼리 하는 사연 한 가지, 사연 한 편, 네. 또 우리가 초대 손님 모셔놓고서 그분 좀 곤란하게 하면서 인터뷰하고 막 그러는
그런 방송 하나, 그래서 그 마샬, 캐디 뭐 이런 분들, 네. 또 다양한 골프에 직업 계시는 분들, 네. 또 뭐 SBS니까 아나운서, 또 다른 아나운서 분들 뭐 이렇게 네. 해서 다양한 분들을 좀 초대해서 하는 거를 좀 제가 이 팀장님에게 좀 제안을 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섭외도 적극적으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그런 방송으로 좀 10회 이하 그 이후부터는 한번 해볼까 하는 예고도 한번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10번째 샷이 도달했을 때 저희가 재미있는 또 에피소드와 함께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가진 게스트와 그럼요. 함께 골투쇼를 꾸며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 인사. 다음 샷에서 만나요. 이 손으로 하는 게 낫겠다. 친구들과 어렵게 잡은 1박 2일 골프 모임. 아 그럼 내가 5성급 호텔로 잡아놨지. 그런데 이게 뭐임? 5성 호텔? 미리미리 알아두세요. SBS 골프가 직접 운영하니까 믿을 수 있는 1박 2일 골프 여행. 믿어. 이번엔 SBS 골프야. 17년 연속 부킹 1위 SBS 골프의 1박 2일 여행 모바일 서비스. 고마워요.